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기태입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은 예전에 비해서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소 등을 찾아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정신상담이라든지 심리상담에 대한 편견이나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고 환자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병원에서 대개 심리상담을 하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진료를 받게 되면 보통은 거기서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 치료를 하거나 약물 치료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은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 또 다른 검사들을 해보자고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대부분은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갔는데 내과적인 검사를 하자고 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선생님들은 왜 그런 것들을 권유하게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내과적인 질환의 기인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시면 정신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과적인 질환에서도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3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회사원이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민하고 평소보다 화가 자주 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쉽게 흥분을 하고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증상도 호소하십니다. 스트레스는 평소와 다름없다고 하셨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정신과적인 면담을 통해서 이 환자분이 기분장애나 다른 기분과 관련된 정신과적인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다른 증상들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두근거린다든지, 식욕은 괜찮은데 살이 계속 빠진다든지, 아니면 평소보다 덥지도 않은데 땀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자, 이 혈액 검사 결과 이분의 진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어떤 질환일까요? 우리 몸에서 갑상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분비기관이죠. 여기는 우리 몸에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중요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게 갑상선 호르몬이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 열교환이라든지 자율신경계를 조절한다든지 또 중요한 심혈관계의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우리 몸에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 환자분이 얘기하셨던 그런 증상들을 요약하자면 괜히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 빠집니다. 땀이 많이 나고 모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빠지거나 약해집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주기가 변화할 수도 있고요. 집중을 하기가 어렵다든지 아주 미세하게 손이나 발을 떤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증상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환자분이 더 초조해하고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증상 자체가 매우 기분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하고 유사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9세 여자 환자고요. 직업은 가사노동을 하고 계신 주부십니다.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늘어지고 기분이 저조해요. 그리고 의욕도 없고 어떤 흥미로운 일들을 해도 감흥이 없어졌어요. 잠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괜히 의심이 많이 늘기도 하는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을 내원하셨어요. 이 증상들만 본다면 이분은 기분장애, 특히 우울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또 평소에 비해서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추위에 훨씬 더 민감해졌어요. 머릿결이 얇아진다거나 근력이 약해져서 기운이 없고 이런 증상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의 진단은 뭐였을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나오질 않아서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기능 항진증에서 말씀드린 증상들하고 정반대의 증상이 나타나죠. 근데 그 정반대의 증상들을 주위 사람들이나 본인이 보기에는 우울증하고 굉장히 구별하기가 힘든 증상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자, 이분은 갑자기 발생한 기분 변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욱했다, 처졌다 이런 변화들과 잠도 많이 왔다, 적어졌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이런 증상들이 같이 발생해요. 그리고 괜히 초조하고 무슨 일을 해도 잘 집중이 되지 않는 증상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런 증상들만 본다면은 이 환자분은 역시 기분장애에 속할 가능성 또는 기분장애와 불안장애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정신과 진단으로 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분은 희한하게도 사지의 근육들이 다 빠지고 근력이 약해졌어요. 근데 반대로 복부나 몸통은 비만형으로 살이 쪄요. 피부가 얇아지기도 하고 자주 붓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고혈압하고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의 진단에 뭐가 나왔을까요? 이분은 쿠싱 신드롬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병이 나왔습니다. 이 쿠싱 신드롬은 부신에서 나오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몸에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 변화에 따라서 초조하거나 잠이 안 오거나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은 정신과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았지만은 결국 내과적인 질환이나 다른 병하고의 공존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그런 케이스가 될 겁니다.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심리적인 증상이나 정신과적인 증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마음이나 뇌의 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을 종합해 봤을 때 1차적인 내과적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의 선생님이나 병원을 찾았을 때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양하게 선생님한테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전문의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